10월 1일 그 수백만이 서울 시내를 덮었죠. 서울역에서 그리고 남대문에서부터 서울광장을 덮고 서울광장에서 쭉 뻗어서 세종로를 덮고 또 종로로 쭉 뻗어서 덮고 더 나아가 강화문 광장 옆에 세종해관 옆에 공원까지 태극기 집회 물결이 덮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역에 먼 거리에 수백만이 집결했는데 이것을 보고도 이것이 대한민국 민의가 아니다 하고 부정을 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역사상 이와 같은 대집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목청을 높여서 각자가 나와서 각자 주장한 그런 집회가 역사상 없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구호는 다양하지요. 당장의 탄핵을 각하하라, 기각하라 이런 구호는 이제 기본이지만은 그 외에도 언론을 규탄하고 검찰을 규탄하고 국회를 규탄하고 그런 구호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바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민의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와 같은 엄청난 인원을 보고 아직도 박사모 집회고 맞불 집회고 돈을 받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꼬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극기 집회가 워낙 커지니까 지금 좌익 정치 쪽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가 봐요. 그동안에는 모른 척 무시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로 조사를 해야 되니 테러가 어떠니 하고 막 덤태기 씌우기 막 하네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수백만이 나와도 아무 사고 없이 평화롭게 하는 걸 보고 별의별 걸 덤태기를 다 씌워요. 작년부터 다른 시 버스를 파기하고 들러엎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지금은 그렇게 하네요. 경찰들이 물대포를 쏘고 왜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경찰들이 심심해서 물대포 쏠까요? 그렇지 않죠? 태극기 집회가 지금 그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뭐를 적용해야 된다, 뭐를 적용해야 된다 막 입 내키는 대로 짓거리고 있어요. 도대체 형평성 이거는 어디에 까먹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거. 그리고 자금이 어디가 나서 그러느냐 또 이런 말을 딱 흘려요. 그렇지 않아도 태극기 집회 돈을 주고 동원한다 이래 가지고 집단 고소 지금 한두 명 당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 말은 쏙 빼고 자금이 어디서 나서 이와 같이 또 말을 돌려요. 그럼 남이 볼 때 엄청난 자금이 누군가의 손에서 나와서 지금 태극기 집회 간단히 말하면 관제데모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생각하기 쉽죠. 뭐 그걸 노리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돼서. 왜냐면은 과거에 자기들이 데모하고 시위하고 집회할 때 그냥 자발로 동원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럴 겁니다. 얼마나 그 집회 인원 모으기가 어려운지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수백만이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될 택이 없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과거에 수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집회가 없었냐? 아니 있었어요. 있기는. 그건 뭐냐면은 종교에서 하는 순수 종교 집회는 다 자기가 돈 냅니다. 교회나 사찰에서 돈 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 내는 거예요. 순수 종교 집회는. 그러나 과거의 70년도, 80년도에 대대적으로 동원됐던 정치 집회 같은 거, 대통령 한번 나오면은
큰 운동장에 수십만 모아놓고 유세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TV 이런 유세가 없었어요. TV 토론 같은 거. 그러려면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원을 동원해야 되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뭐 4.19라든지 부마 사태 같은 거, 그 다음에 시민들이 격분해가지고 너도 나도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는 돈 주고 동원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무슨 학생단체에서 한다든지 노조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또 단체가 아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수백만이 나오니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자발적으로 나온 거는 어떤 경우 나오느냐, 정말 분노하고 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러다가는 국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자발적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집회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집회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될 만합니다. 그런데 또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도 그 부분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축제 즐기러 오는 그런 집회자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태극기 집회가 분위기가 축제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태극기 집회는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사람이 한가롭게 축제 즐기러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일반 시민들이 정말 다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거기서 참고 태극기 흔드는 겁니다. 하도 여러 번 지속되니까 자연히 지역적으로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조직 아닌 조직도 만들어지고 또 그러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그냥 나달같이 그냥 한 명, 두 명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교회나 절에서 오는 경우는 그건 조직 아닌 조직이죠. 조직화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냥 한 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조직하고 상관없죠. 그런데 앞으로 정말 긴 시간 뭔가 시민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조직이 없으면 안 되죠. 어떤 형태로든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만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뜻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국정당 이런 것도 필요한 거지요. 그럼 그 정당 이름으로서 모든 이가 결집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우선은 그냥 탄핵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모두 같기 때문에 그 뜻을 하나로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또 이어갑니다. 아직 실체를 아직 몰라가지고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에서 또 민의가 아니다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만한 입장이 있고 실제로 와서 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 언론에서 방송에서 아니면은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한다면은 그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 속에 계속 꿈을 꾸고 잠겨 있든지 다른 의도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보려고 헛소리 하든지 그런 거겠죠. 이제는 민의가 아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민의가 아니다 부정하면 어떤 게 민의인가? 그 민의 가지고 와봐야 됩니다. 눈앞에 갖다 놔봐야 돼요. 어떤 게 민의인가? 자, 그러면 또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제 3월 1일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그 면적 비교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면적이 높다 보니까 그 좀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밀집도도 표시를 했어요. 태극기 집회는 약간 붉은색이 나는 걸로 해서 강약을 표시했고, 촛불 집회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로 표시했어요. 사실 태극기 집회 쪽의 밀집도는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본부석이 설치된 세종로 근방에서부터 이 주변에는 아예 어깨가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요. 밀집도가 엄청나지요. 그리고 또 시청 앞쪽도 밀집도가 높아요. 그런데 특히 본부석이 있는 쪽이 너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밀집도가 높지만은 그래도 태극기 집회도 그냥 3단으로 표시했고 촛불 집회도 3단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보실 때 그걸 감안해서 보시는데 특히나 태극기 집회 쪽이 밀집도가 높다는 거, 그거는 사진에 보면 나옵니다. 사진에 보면 정말로 아주 다닥다닥 붙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면적은 비교도해서 보시고 사진에서 그 밀집도 또 확인해 보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다닥다닥 붙으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최 측이 조금 본부석 근방이라든가 이 가까운 데는 조금 이 틈을 벌리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 앞으로 나란히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간에 특히나 시청 앞에 본부석이 설치된다면은 그 면적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중간에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를 라오스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시고 그동안에 온라인에서 애국 시민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몇 달을 쭉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이 깨알같이 그야말로 모래알같이 모두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데 그 역할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담장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담장이 넘어갑니다. 지금 담장이 넘어가는데 그것이 거의 바닥에 닿을 것을 일으키고 밀고 해가지고 지금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낱낱이, 물론 그 중에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구하고 있다. 딱 표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1월부터인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쭉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애국 시민운동, 그러니까 애국 시민 명칭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애국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숨은 민의가 드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숨은 민의는 뭡니까? 이제 결국은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나와서 길거리에 나오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활동하든지 애국 시민들 활동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당시 뭐 태극기 집회라고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아무튼 그리고 조금 진행이 됐을 때 또 태극기 집회 이런 집회가 성공하려면은 모든 각계 각층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나 한국에는 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종교 세력. 그렇죠? 그리고 또 군 세력.
여러 그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 세력이라는 것은 이 조직화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큰 조직화된 세력은 우선 딱 떠오르는 게 종교 세력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 세력. 왜냐하면 이 종교 세력은 전부 오랫동안 종교 활동을 하면서 조직화 되어 있어요. 이런 조직화 된 세력이 합해져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불교도도 많이 참석하고 기독교도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불교는 안 보이던데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모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안에 불교 믿는 분들 가득하고 기독교 믿는 분들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네들이 눈에 많이 띄어야 불교 세력이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이럴 텐데 스님네들 모습이 많이 안 보이니까 불교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제 3월 1일 같은 대집회에서는 스님들 몇 명 참여한들 어디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저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면 몰라도 안 보이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참여한다고 해도 어디 표 나겠습니까? 다 참여해도 표 안 납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큰 사찰의 주지 스님, 그리고 대형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참여하면 표가 좀 나겠지 어찌됐든. 그런데 그런 분들 눈에 잘 안 떠인다. 그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난 거기 까닭이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좀 큰 곳을 이끄는 애들은 대개 다 연세가 50, 60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한마디로 뭐 어떤 정보 같은 걸 얻어도 일일이 자기 손으로 찾아보고 애를 쓰고 그렇지 안 해도 되는 입장들입니다. 그저 필요하면 불러서 물어보고 비서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 입장들이에요. 밑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저 TV 신문 좀 보고 그 정도고 또 그 연세 되면은 그렇게 종교 계통이 있다 보면 또 인터넷이 익숙하지를 못해요. 그 인터넷을 굳이 해야 될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늘 오는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직책이 있다 보니까 굳이 인터넷 쪽을 가까이 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까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 못하고 물론 인터넷 들고 난다 해도 그저 단순하게 들고 나지 그걸 생활화하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내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탄핵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많이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언론 보도가 모두 일방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앞에 만나고 대하는 사람도 되게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언론 보도 그대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상층에 있게 되면 굉장히 정보가 빠릅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 해보세요. 상층에 있는 분들은 고급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원래 일반 시민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반대였다는 거죠. 이번 사태는 반대 현상이 났어요. 왜냐? 모든 언론하고 기득권이 뚫뚫 뭉쳐서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그 힘, 세력, 이 파워, 그리고 정보 유통 상태가 그와 같았기 때문에 거기 젖어가지고 오히려 실상을 더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상을. 그러니까 종교의 그 중진들도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국회든 검찰이든 재판관이든 어디라도 그럴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이번 사태는. 그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 사태를 묘하게 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구나 스님네들 엔간하면은 사회에 관여 안 할라랍니다. 정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같은 곳은 거기는 행정보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 연관을 안질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나머지 대다수는 거의 정치하고는 담을 쌓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어도 세상에 관여 안 하려 그래요. 체질적으로. 물론 이제 주지 스님들은 밖에 노출돼 있고 신도를 상대하고 사회를 상대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정치에도 관심이 조금은 있지만 체질적으로 거부를 해요. 그 나머지 스님네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좀 달라도. 그런데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한민국이 저 북한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거. 그것은 절대 거부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와 같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멸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저 하늘에 태양이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북한의 근본 다상은 유일신이에요. 절대 왕권 유일신. 곧 종교에서 믿는 절대적인 절대자 위치에 바로 딱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체제에는 종교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북한에 절도 있고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표상으로 놔둔 것이고요.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는다. 그거는 이제 생명하고 바꾸면 믿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죠.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없듯이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또 과거 역사가 이제 증명하는 게 있죠. 공산주의 행행한 곳에 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멸절되다시피 해버렸죠. 멸절. 왜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 체제는 앞으로도 절대 종교 용납 안 합니다. 아니, 종교 용납하면 그 체제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용납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와 같은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은 다 나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차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바로 길을 잘 들어서면은 대한민국에 의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선기도 마련할 수 있고 여차하면 반대가 되버릴 수도 있고 이런 그야말로 변곡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일반적으로는 그냥 관심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래서 또 제가 그 부분도 이제 종종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 때가 되면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럴 것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와 닿지 않는다면은 흔히 말하는 중진들은 안 움직이는 거죠. 더구나 이번 탄핵 사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정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움직인다는 거죠. 또 중진 정도 되면 보수화돼요.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는 자칫 어느 쪽에 발 담궜다가 문제 생기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보수화되면 그러니까 이제 중진이 되면 좀 비겁해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진 게 많으면 비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깊은 유대를 가진 사람들도 어떻던가요? 참 비겁한 모습 보이죠? 예, 그런 거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러함에도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정말 발벗고 나서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물론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제 위치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2단계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판이 다른 그런 시국이 전개되고 또 거기에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제가 또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은 그런 말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다음에 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한 분 한 분 노력이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그야말로 10년, 20년 쭉 이어오면서 작년부터 올해 이제 딱 불거지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루 이틀에 시작된 건 아니고요. 커져온 거죠.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스톱 못 시키면은 정말 어렵죠. 그래도 지금 스톱을 시키려고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앞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때가 되었다면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아직도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이 소장 그럼 될 텐데 엉뚱한 김경재 씨, 이화영 목사 혹은 양동안, 박창길, 박한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는 그러든 말든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연관시키지 말라 이랬는데도 지금도 종종 그런 말 쓰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댓글 달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하고는 어느 정도 뭐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제주도에서 저 백두산 정도 그렇게 멉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지요.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 놓으면 돼요. 계정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한테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근데 퍼가기는 소스 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 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 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블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중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은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인터넷 세계는 엉뚱하게 변조되고 꾸미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 찌라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속아요. 그래서 꼭 근거 팩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고는 짐작하면 안 돼요. 그건 남이 해놓은 걸 적당히 몇 군데 변조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막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속죠. 모르니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편집해서 조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확인해야지 언뜻 거기 하게 되면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다실 때 또 너무 극단적인 댓글은 자제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은 다 나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차하면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바로 길을 잘 들어서면은 대한민국에 의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선기도 마련할 수 있고 여차하면 반대가 되버릴 수도 있고 이런 그야말로 변곡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일반적으로는 그냥 관심도 없고 믿을라 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래서 또 제가 그 부분도 이제 종종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 때가 되면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럴 것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와 닿지 않는다면은 흔히 말하는 중진들은 안 움직이는 거죠. 더구나 이번 탄핵 사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정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움직인다는 거죠. 또 중진 정도 되면 보수화돼요.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는 자칫 어느 쪽에 발 담궜다가 문제 생기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보수화되면 그러니까 이제 중진이 되면 좀 비겁해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진 게 많으면 비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깊은 유대를 가진 사람들도 어떻던가요?
참 비겁한 모습 보이죠? 예, 그런 거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러함에도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정말 발벗고 나서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물론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제 위치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2단계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판이 다른 그런 시국이 전개되고 또 거기에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제가 또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은 그런 말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다음에 때가 되면 또 자세히 부정을 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역사상 이와 같은 대집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목청을 높여서 각자가 나와서 각자 주장한 그런 집회가 역사상 없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구호는 다양하지요. 당장의 탄핵을 각하하라, 기각하라. 이런 구호는 이제 기본이지만은 그 외에도 언론을 규탄하고 검찰을 규탄하고 국회를 규탄하고 그런 구호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바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민의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와 같은 엄청난 인원을 보고 아직도 박사모 집회고 맞불 집회고 돈을 받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꼬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극기 집회가 워낙 커지니까 지금 좌익 정치 쪽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가 봐요. 그동안에는 모른 척 무시하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시다발로 조사를 해야 되니 테러가 어떠니 하고 막 덤태기 씌우기 막 하네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가 수백만이 나와도 아무 사고 없이 평화롭게 하는 걸 보고 별의별 걸 덤태기를 다 씌워요. 저 작년부터 다른 시 버스를 파기하고 들러엎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지금은 그렇게 하네요. 경찰들이 물대포를 쏘고 왜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경찰들이 심심해서 물대포 쏠까요? 그렇지 않죠? 태극기 집회가 지금 그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뭐를 적용해야 된다, 뭐를 적용해야 된다 막 입 내키는 대로 짓거리고 있어요. 도대체 형평성 이거는 어디에 까먹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거. 그리고 자금이 어디가 나서 그러느냐 또 이런 말을 딱 흘려요. 그렇잖아도 태극기 집회 돈을 주고 동원한다 이래 가지고 집단 고소 지금 한두 명 당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 말은 쏙 빼고 자금이 어디서 나서 이와 같이 또 말을 돌려요. 그럼 남이 볼 때 엄청난 자금이 누군가의 손에서 나와서 지금 태극기 집회 간단히 말하면 관제데모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 그와 같은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걸 알면은 다 나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참은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바로 길을 잘 들어서면은 대한민국에 의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선기도 마련할 수 있고 여참은 반대가 되버릴 수도 있고 이런 그야말로 변곡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일반적으로는 그냥 관심도 없고 믿을라 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래서 또 제가 그 부분도 이제 종종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 때가 되면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럴 것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와 닿지 않는다면은 흔히 말은 중진들은 안 움직이는 거죠. 더구나 이번 탄핵 사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정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움직인다는 거죠. 또 중진 정도 되면 보수화돼요.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는 자칫 어느 쪽에 발 담궜다가 문제 생기니까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보수화되면 그러니까 이제 중진이 되면 좀 비겁해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진 게 많으면 비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깊은 유대를 가진 사람들도 어떻던가요? 참 비겁한 모습 보이죠? 그런 거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러함에도 우리 애국 시민들은 정말 발벗고 나서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물론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제 위치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2단계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판이 다른 그런 시국이 전개되고 또 거기에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제가 또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은 그런 말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그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죠.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놓으면 돼요.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을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한테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 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건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브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그런데 퍼가기는 소스 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 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 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 가지고 네이버 브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 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 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브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애국 시민들이 앞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때가 되었다면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아직도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소장 그럼 될 텐데 엉뚱한 김경재 씨, 뭐 이화영 목사 혹은 양동안, 뭐 박창길, 박한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초기에는 그러든 말든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연관시키지 말라 이랬는데도 지금도 종종 그런 말 쓰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댓글 달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하고는 어느 정도 뭐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제주도에서 저 백두산 정도 그렇게 멉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지요. 형평성이라는 거. 그리고 자금이 어디가 나서 그러느냐 또 이런 말을 딱 흘려요. 그렇지 않아도 태극기 집회 돈을 주고 동원한다 이래 가지고 집단 고소 지금 한두 명 당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 말은 쏙 빼고 자금이 어디서 나서 이와 같이 또 말을 돌려요. 그럼 남이 볼 때 엄청난 자금이 누군가의 손에서 나와서 지금 태극기 집회 간단히 말하면 관제데모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생각하기 쉽죠. 뭐 그걸 노리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돼서. 왜냐면은 과거에 자기들이 데모하고 시위하고 집회할 때 그냥 자발로 동원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럴 겁니다. 얼마나 그 집회 인원 모으기가 어려운지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수백만이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될 택이 없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과거에 수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집회가 없었냐? 아니 있었어요. 있기는. 그건 뭐냐면은 종교에서 하는 순수 종교 집회는 다 자기가 돈 냅니다. 교회나 사찰에서 돈 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 내는 거예요. 순수 종교 집회는. 그러나 과거의 70년도, 80년도에 대대적으로 동원됐던 정치 집회 같은 거 대통령 한번 나오면은 큰 운동장에 수십만 모아놓고 유세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TV 이런 유세가 없었어요. TV 토론 같은 거. 그러려면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원을 동원해야 되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뭐 4.19라든지 부마 사태 같은 거, 그 다음에 시민들이 격분해가지고 너도 나도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는 돈 주고 동원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무슨 학생단체에서 한다든지 노조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또 단체가 아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수백만이 나오니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자발적으로 나온 거는 어떤 경우 나오느냐? 정말 분노하고 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러다가는 국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자금이 어디서 나서 이와 같이 또 말을 돌려요. 그럼 남이 볼 때 엄청난 자금이 누군가의 손에서 나와서 지금 태극기 집회 간단히 말하면 관제데모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생각하기 쉽죠. 뭐 그걸 노리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돼서. 왜냐면은 과거에 자기들이 데모하고 시위하고 집회할 때 그냥 자발로 동원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럴 겁니다. 얼마나 그 집회 인원 모으기가 어려운지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 수백만이 제발로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될 택이 없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과거에 수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집회가 없었냐? 아니, 있었어요, 있기는. 그건 뭐냐면은 종교에서 하는 순수 종교 집회는 다 자기가 돈 냅니다. 교회나 사찰에서 돈 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돈 내는 거예요. 순수 종교 집회는. 그러나 과거의 70년도, 80년도에 대대적으로 동원됐던 정치 집회 같은 거, 대통령 한번 나오면은 큰 운동장에 수십만 모아놓고 유세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TV 이런 유세가 없었어요. TV 토론 같은 거. 그러려면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원을 동원해야 되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뭐 4.19라든지 부마 사태 같은 거, 그 다음에 시민들이 격분해가지고 너도 나도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는 돈 주고 동원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무슨 학생단체에서 한다든지 노조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또 단체가 아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수백만이 나오니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래 자발적으로 나온 거는 어떤 경우 나오느냐? 정말 분노하고 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러다가는 국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자발적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집회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집회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될 만합니다. 그런데 또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도 그 부분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축제 즐기러 오는 거겠죠. 그 당시 뭐 태극기 집회라고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아무튼 그리고 조금 진행이 됐을 때 또 태극기 집회, 이런 집회가 성공하려면은 모든 각계 각층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나 한국에는 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종교 세력, 그렇죠? 그리고 또 군 세력, 여러 그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 세력이란 것은 이 조직화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큰 조직화된 세력은 우선 딱 떠오르는 게 종교 세력입니다.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 세력. 왜냐하면 이 종교 세력은 전부 오랫동안 종교 활동을 하면서 조직화 돼 있어요. 이런 조직화 된 세력이 합해져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불교도도 많이 참석하고 기독교도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불교는 안 보이던데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모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안에 불교 믿는 분들 가득하고 기독교 믿는 분들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네들이 눈에 많이 띄어야 불교 세력이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이럴 텐데 스님네들 모습이 많이 안 보이니까 불교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제 3월 1일 같은 대집회에서는 스님들 몇 명 참여한들 어디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저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면 몰라도 안 보이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참여한다고 해도 어디 표 나겠습니까? 다 참여해도 표 안 납니다.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큰 사찰의 주지 스님, 그리고 대형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참여하면 표가 좀 나겠죠. 어찌됐든. 그런데 그런 분들 눈에 잘 안 떠인다. 그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난 거기 까닭이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좀 큰 곳을 이끄는 얘들은 대개 다 연세가 50, 60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한마디로 뭐 어떤 정보 같은 걸 얻어도 일일이 자기 손으로 찾아보고 애를 쓰고 그렇지 안 해도 되는 입장들입니다. 그저 필요하면 불러서 물어보고